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대표 영역인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비교해서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와 팟캐스트의 장점을 살펴볼게요.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주목도가 높고 빠른 확산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임팩트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요. 시각과 청각을 함께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니까 이해가 빨리 되기도 하죠. 또 OSMU,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 유즈 측면에서 콘텐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팟캐스트의 최대 장점은 공감도가 아주 높고 그에 따라 충성도도 높이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제작이 간편하고 제작 비용이 적게 들기도 하고요. 청각만 활용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이 필요한 기술도 적은 편이고요. 충성도가 높은 만큼 이를 활용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도 커지지요. 이제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제작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에요. 돈이 들고 제작이 어려우니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한 약점입니다. 그리고 오래 시청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1인 창작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스태프를 고용해서 질을 높이다 보면 다양한 기술과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팟캐스트는 동영상 콘텐츠에 비해 임팩트가 약하다라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시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주목성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플랫폼 수가 적고 팟빵 등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유료 서버를 이용해야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익화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수익화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요. 영상 플랫폼 안에서 광고와 상품이 접목되기 쉽습니다. 유료 콘텐츠가 될 가능성도 높고요. 플랫폼 수익 모델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출연 모델에 대한 활용 가능성도 큰 편이고요. 이에 비해 팟캐스트는 수익화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부터 좀 제한적이고요. 그러니 유료 콘텐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죠. 직접적인 수익화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크리에이터들은 대체로 강연이나 출판 등의 우회적인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앞에 인용했던 김건우의 책 115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제가 수정하고 보완한 겁니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의 차이를 비교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출판 기획자 황효진의 나만의 콘텐츠 만드는 법이라는 책에 언급된 내용인데요. 저자는 유튜브는 정보 중심이고 팟캐스트는 관계 중심이라고 구분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 고작 5분 안에도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유튜버의 표정, 대사, 그리고 편집된 자막과 음악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다 보면 5분 남짓의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금방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자, 이렇게 하나의 장면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 것을 정보량이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면 콘텐츠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해석해야 되니까 소비자의 피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비슷한 설명이 사용되는데요. 가령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속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은 정보량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애니메이션들에 비해서 이야기의 밀도가 높아지고 그 관람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계속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정보량이 많다 보니 손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은 대체로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상황이 이러니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자, 팟캐스트에 비하자면 유튜브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황효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팟캐스트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말해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디오로만 전달되는 팟캐스트를 들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여러 명이 대화를 나누며 진행되는 팟캐스트는 더욱더 그렇다.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는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지 않는다. 이들이 주고받는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다 보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게 된다. 자, 이 설명은 결국 팟캐스트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몰입도가 유튜브보다 높다는 의미입니다. 친구들과 대화하듯 아니면 친구들의 대화를 경청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량이 적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김건우와 황효진의 견해가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보다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동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취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더 진행하고 더 생각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정보는 다양하게 습득하지만 결정을 항상 우리 자신이 해야 돼요. 부디 깊이 고민하시고 각자 유튜브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지 많이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기획 실습을 시작하게 되면 보다 차근차근 더욱 심도 있게 고민을 함께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의 이론적인 토대들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차츰차츰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대가 튼튼해야 그 위에 멋진 건물을 세울 수 있겠지요. 너무 급하게 가지 않겠으니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크리에이터의 역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역량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단계로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강의가 인식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